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결혼하고 떠난 2014년까지 살았던 구마을의 현재와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흙탕 개펄에서 유래된 개포, 개도 포기하는 동네였다. 이제는 개도 포르쉐를 탄다는 개포의 2021년 기록을 시작합니다. 시작 장소는 개포고등학교 후문입니다. 과거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낮은 건물과 2층짜리 주차장이었던 개포동교회가 재건축 이후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옆 서욱 앞 산부인과 건물은 갤러리와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외부 칠을 새롭게 한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닐 때 후문은 거의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개포 1단지는 드디어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0년 이상 자리를 지킨 파리바게트는 동네에 카페가 없던 시절 매우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동 건물 위층에는 손정희 수학교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편의점이고 저도 언제 처음 생겨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유니콘 스포츠도 제가 국민학교 입학 때부터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당시는 운동기구를 사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니콘 스포츠를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과거 주차장이 있던 위치의 개포동 교회입니다. 붉은색 건물에는 최신식 독서실이 있었고 고3 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포고압 건물 지하에 있던 유도장이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용실 자리는 과거 화장품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구마을의 많은 점포가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 석주 빌딩입니다. 구마을 지역은 과거 석시 집성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마을의 건물 소유주의 상당수가 석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제가 살던 집입니다. 처음에 집 앞에 만평포크라는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매일 새벽 돼지고기를 상하차하는 소음과 고기에서 나는 냄새에 고생했었습니다. 오래된 서울우유 지점입니다. 이곳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거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집 앞에 화분등을 두기도 합니다. 건너편은 과거 원불교 교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매각되어 일반 주택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마을 꼭대기 부분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판자촌 달터마을이 있습니다. 추후 주차장과 공원으로 개발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고 이곳을 가로지르면 구룡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구룡역 앞 가수 이름을 딴 로이킴 숲이 있었는데 아직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개포동 성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이 야간에 소방차 전용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마을 가운데 위치한 놀이터입니다. 독서실이나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곳입니다. 흰색 건물은 구마을 노인정입니다. 백양 세탁도 오래된 세탁소입니다. 동네에서 세탁을 외치던 주인 아저씨 음성이 기억납니다. 그 옆에는 높은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므로 개별 건물 위주의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포 1, 2단지처럼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어린이집이 있던 곳입니다. 집까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역시 재건축되어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맛드림 통닭구이가 있는 곳은 과거 와그너호프 치킨이 있었습니다. 야자 시간 전 친구들과 돈을 모아 치킨을 사 먹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와그너 앞에는 큰 맥주잔을 들고 독일 전통 의상을 입은 아저씨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화장품점이 이쪽으로 옮겨왔나 봅니다. 역시 빌딩 이름에 석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1단지 경계도로입니다. 현재 총각내 자리는 오랫동안 모닝글로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수적백화점은 동네의 명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계산을 위해 길게 줄을 섰고 수염이 긴 주인 아저씨는 계산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커머스로 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름에 석자가 들어가는 빌딩입니다. 총각 내 박스가 쌓인 이곳에는 과거 아주 작은 분식집이 있었고 맛있는 피카츄 돈가스와 순댓꼬치를 팔았습니다. 이 빌딩의 2, 3층에는 과거 학원과 독서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뉴맨 헤어가 위치한 곳은 과거 블루클럽이 있었는데 브랜드만 변경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옆 건물의 1층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베스킨라빈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건물 1층에는 원래 시티은행이 있었습니다. 시티은행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 할리스커피가 오랫동안 입점했는데 어느새 수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석 독서실, 이원상 치과, 그리고 동네 노인분들이 매일 모이는 유대상 정형외과도 오랜 터줏대감입니다. 예전만큼 우체국을 찾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전히 우체국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원래 남부주유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무언가로 재건축이 되는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한 블럭 뒤입니다. 1단지 종합상가에 있던 송영명 소아과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있던 아주 오래된 소아과로 개포 1, 2단지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진료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회색 건물 위층에는 차이나라는 중화요리집이 있었습니다. 옹기미가가 있는 자리는 아주 옛날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놀이터 인근 구마을의 중심부입니다.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각기 건축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성당으로 가는 꼭대기 길입니다.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달터마을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로 도로변까지 판잣집이 있었는데 건물들이 다소 사라졌는지 제법 뒤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게 쓰시는 리어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편에는 한전재경학사관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수도공고가 있습니다. 달터 근린공원인데 성당 사람들이 가끔 휴식을 취하는 것 빼고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원입니다. 드디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여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매 주말 정오가 되면 동네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당 건너편에는 개포도서관이 있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잘 보이는 데 위치하였던 석판을 이제 구석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약 6억을 들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리 번호가 적힌 표딱지를 나눠줘 자리를 배정하였는데 시험 기간에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휴식 공간도 금연 장소로 바뀐 것 외에는 낡은 공중전화기까지 그대로입니다. 현재는 기계를 통해서 자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로비의 자리를 치워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추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현재는 방학이어서인지 학생보다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도서관을 찾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항상 이 계단에는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은 어린이실에서 책을 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대여만 가능해 보입니다. 우동이 맛있었던 지하 매점과 식당은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한전 재경학사관 건물은 원래 엄청나게 큰 기숙학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투자금을 빼돌려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친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2단지는 재개발이 되었지만 그 후면에 위치하였던 근린공원은 아직도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공원인데 공원 꼭대기에는 2층짜리 큰 정자가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꿩, 뻐꾸기 같은 새들을 항상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녹지, 숲은 지역 주민에게 큰 자랑입니다. 2단지를 마주보는 구마을의 경계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곱창집, 펫샵, 돼지독서실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주공 2단지는 펜스로 둘러싸여 구마을 쪽에서는 안쪽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구마을로 한 블럭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있던 작은 가게가 보입니다. 이 건물 2층에는 PC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마을에 3-4개의 PC방이 있었고 이 동네 아이들은 모두 다크세이버라는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 시세보다도 비싼 1시간에 1,500원을 내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외에는 스타크래프트나 레인보우 식스를 했습니다. 저도 다녔던 김정 사탐교실도 아직 운영 중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제가 나온 신양유치원이 2021년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또 추억의 장소 한 곳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유치원 노래가 기억나는데 아쉬운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과 제가 보유한 과거 사진을 공유해봅니다. 기본적으로 큰 종교시설 근처의 식당들은 교인들을 통한 매출이 중요합니다. 이 근방의 식당은 천주교 신자이신 사장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저곳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페리카나 치킨집입니다. 아주 옛날 구마을에는 오락실이 3개인가 있었고 페리카나 치킨이 있는 건물의 지하에는 황제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좁은 길목을 통과하면 2단지로 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하면서 친구들과 여러 차례 노상방뇨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락실 아저씨가 뛰어나왔고 전 도망쳤는데 친구가 잡혀서 다음날 학교에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노상방뇨도 부끄럽긴 한데 혼난 방식이 반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팬티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여자아이들도 많았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삥을 뜯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편의점이 있는 밝은색 건물에는 200명씩 학생을 두고 대형 강의를 하던 영독 학원이 있었습니다. 탁구 교실이 있는 자리는 아주 옛날에는 신당동 떡볶이집이라는 즉석 떡볶이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폐업 이후 큰 슈퍼가 들어왔고 탁구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슈퍼로 입장하여 반대 출구로 가면 구마을 방면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요비는 대학교 1학년 때 동네 친구들과 많이 갔었는데 필름이 끊기고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탁구 교실의 반대편 문입니다. 피자스쿨도 오래된 가게입니다. 아마도 이 건물에 수타돈가스라는 돈가스 배달 전문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개를 시켜도 배달이 되어 자주 애용했습니다. 구마을 로데오 거리의 3대 노래방은 아까 지나친 파티, 스타, 에이스입니다. 일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에이스 노래방과 당구장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포차 자리는 원래 몽마르지라는 호프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이 빌딩의 1층에 공룡 신발이라는 신발 가게가 있었는데 주로 아티스, 월드컵 같은 아이들 브랜드와 실내화를 많이 팔았습니다. 소문에는 석씨였던 그 주인께서 이 빌딩의 소유주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포 1, 2단지와 구마을이 만나는 삼거리입니다. 1층에는 원래 맥도날드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목에 위치한 건물의 꼭대기에는 준헬스가 있었는데 영도 원장님께 건물을 팔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조스 떡볶이 자리는 미소야가 있었고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께서 운영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아마 구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로 지금은 이름이 홈팜스 마켓으로 바뀐 연금 매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마도 2층에 한의원이 있었고 3층에는 소아과, 4층에는 아람화실이라는 미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옛날에는 비디오방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1번 버스를 타면 대치동 학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옆 건물 농협도 매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4층의 서경당구장도 친구들과 자주 모이는 장소였고 원래는 1, 2층에 걸쳐 친구의 외삼촌이 하시던 보화당 한의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떠났습니다. 두 건물의 사이에는 분식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시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굉음을 내며 더운 바람을 사람들에게 뿜어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연금매점 건물 뒤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건물들의 족발집과 닭다리를 튀겨 파는 드럼스틱 하우스라는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춘천 닭갈비집 위치는 원래 49년 항아리 수제비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이 영원할 순 없지만 자주 갔던 가게들이 없어진 모습은 약간 섭섭한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히 옛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조금씩 새로운 건물이 생겨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시티 자리는 예전에도 주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아주 작은 간판만 남았는데 노란 건물 1층에는 학생들이 자주 찾던 한솥 도시락이 있었고 파란 간판의 부동산 자리는 문방구였습니다. 문방구에는 100원을 넣고 하는 마리오 카트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원을 안 가고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터디 카페가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위층에는 합기도장이, 지하에는 해동검도장이 있었습니다. 부뚜막 식당 자리에는 과거 성당 사람들이 자주 회식하던 소뚜껑 삼겹살집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고향의 모습 기억하기 2탄, 오늘의 구마을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옛 기억들을 떠올리시며 잠시 행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